반갑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49,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0.99% 상승하면서 49,462포인트. 자, 1.2% 정도만 더 오르면 되죠. 네, 그러면 다우지수도 꿈의 5만 포인트에 진입을 합니다. 와,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미쳐서 돌아가네요. 자, 이것도 AI의 힘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어제 마이크론이 10%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CES를 통해 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ES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시점에서는 지수가 약간씩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CEO라고 봐야겠죠. 네, 이 주요 기업들의 대표들이 아주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뭐 젠슨 황부터 해가지고요, 리사수 뭐 등등등.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AI가 당분간 더 독주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주까지 CES 계속 되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셔야 되겠죠.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 이후에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후반부까지 밀어 올리면서요. 23,547포인트 0.65%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6% 상승하면서 6,900포인트 이제 7,000포인트에 아주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우지수가 1%만 올라가면 5만 포인트에 S&P 500도 7,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 예상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올랐니? 자, 믿을 건 AI.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곧 발표가 되겠지만은 됐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CES야. 라스베가스에 한번 갔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이번에 갔다 올 걸. 여기 붐벼 가지고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CES에서 기술 기업들이 발전된 인공지능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 자, 이거는 다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AI 산업의 총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기조연설에서 AI 플랫폼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뒀다. 그리고 차량용 AI 프로그램인 알파마요. 마요가 있어. 알파마요를 소개했고요. 챗봇 수준의 AI를 넘어서 실물 세계의 피지컬 AI에서도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겠다. 자, 우리 거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AI로 컴퓨팅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스피커 장치 하나 해놓고 야 컴퓨터 켜. 그럼 컴퓨터 켜지고 꺼. 그럼 꺼지고 프로그램 돌려. 이제는 키보드 안 치고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상담도 가능하고. 그거는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야 TV 켜, 꺼, 뭐 이거 틀어봐, 저거 찾아봐 그러면 다 해주잖아요. 컴퓨팅은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CPU가 아닌 그래픽 처리 장치가 들어가고 있다. 자, 기가 막힌 거죠. 자, AMD의 리사수 역시도 뭐라고 했느냐. AI 컴퓨팅 수요가 지난 3년간 100배로 늘었다. 그리고 추론 기능을 10배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 이 리사수도 굉장히 공격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진짜로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리사수의 최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AMD가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MD 쪽 저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차피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후발주를 치고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이런 애들이 더 무서운 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렇다. 자, 그 다음에 CES에서 AI와 로봇의 결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 상승했다라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급등했고요. 시총이 AMD를
뚫고 넘어갑니다. 와, 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마이크론 10% 올라갔으면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는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27% 정도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 코스피도 5,000포인트 돌파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충분히 또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살펴보자고요.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흐름도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올라온 애들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0.47, AMD는 3.4%나 하락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하죠. 네, 근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춤했지만 다른 종목들 뭐 아까 보셨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AI가 앞으로 더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었다가 다시 떨어진 반면에 네, 의료관광과 산업 소재는 2% 안팎으로 올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석유 인프라가 정상 가동되려면 수년간 수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 그래서 이 정유나 이런 쪽보다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장비 업체들 그죠? 중장비 업체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테슬라도 4%나 내려앉았는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용 AI 소프트웨어 알파마요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근데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네, 이거 약간 폭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네, 동반자폭. 엔비디아가 폭탄을 핑 던졌어요. 테슬라가 그걸 맞고서, 아이고!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엔비디아도 같이 침몰하는, 네, 그런 느낌. 근데 뭐, 이거는, 뭐, 일시적인 차익 매도 또는 수급의 이동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AI 관련한 종목들 또는 그 기술주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국내 증시도 한번 볼게요. 10%만 더 오르면 꿈의 5,000P가 현실로 온다. 왜냐면, 네, 4,500을 넘겨서 끝났잖아요. 4,500을. 근데 어제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하이닉스는 좀 올랐지만, 네, 얘네들이 다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네,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초부터 이어진 가파른 랠리에 네, 낯설기만 했었던 코스피 5,000P가 이제 현실에 가까워졌다.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5,000P 자, 그 가겠어?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6,000P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 있죠. 네, 사상 최고가로 약 10.48%만 오르면 5,000P가 네, 5,000포인트가 현실이 된다. 가능성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 앞으로 한 30%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겠죠. 네. 다른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7.19% 오른다면 지수는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해진다. 이거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떨어지면은 엿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시티그룹이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20만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어제 종가 대비해서도 무려 44%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5만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30%.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목표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얘네들이 이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절반 정도씩만 올라가도 네, 증시는 5,000포인트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 반도체 관련주들 뭐 등등등 다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네, 빠른 시간 내에 5,000포인트가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네, 이거를 또 확장합니다. 증권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야, 목표 주가 올려. 요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밴드 상단을 5,5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요. KB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5,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는 7,500선 돌파요 가능성을 언급했다. 얘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상반기에 치고 올라가서 분위기를 크게 달고는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조정이 나와야 돼요. 이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큰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자잘한 조정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잔병 치레가 많은 사람들은 큰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산다. 왜냐하면 병원에 자주 가서 검진을 받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잔병 치레가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휙 쓰러진다든지, 왜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딱 갔더니 꽝꽝꽝꽝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면서 자잘하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조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량 조절을 해주고 시장의 압박감을 좀 줄여주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랠리가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급등해. 이 단기 급등량 똑같은 거예요. 쫙 치고 올라가요. 뭐 매물이 중간에 하나 안 나왔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도가 일거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분산되지 않고 한 방에 쭉 때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조정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거, 그게 일단은 좋은 거긴 한데, 자 일단은 어디까지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고, 가는 건 맞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로봇이든 간에 일단 들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대신에 경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 요소도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 조심에 대한 부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요걸 보자고요. 자, 무한질주 코스피에 비투에 나서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어제도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들 매수 유입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수급이 바뀌나요? 라는 의심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뭐 하루 팔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 정도 팔고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규모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게, 1조를 팔았고 그 다음에 한 5천억 사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조를 팔아. 또 5천억 사. 그럼 지수는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바뀌는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변화의 요소가 생겼을 때 팔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시적으로 한번 팔고요. 꾸준히 또 매수가 들어와. 1조 팔았는데 앞으로 2조, 3조 매수가 또 들어와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투에 나서는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약간 껄쩍지근하죠. 주가가 올라가서 좋기는 좋은데 뭔가가 껄쩍지근하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5,000피를 향해 달려가자 비투 개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동산도 조금 애매한 데다가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에 잘 간다는 주식에 태우자. 여기서부터 이제 증시 과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중장기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021년도에 크게 다쳤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꼭 보셔야지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박자를 맞춰가지고 매도를 한다거나 리스크 관리를 한다거나 들어갈 수 있겠죠. 올라가는 동안 일단 계속 놔두셔도 돼요. 근데 흐름이 바뀔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탈출하고 반드시 계좌를 확장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해주시면 이번에 성공적으로 다 수익을 많이 챙기실 수 있고요.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 지키기 전략이 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 또 사는 거지. 그 로테이션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21년도에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버렸어. 그래서 로테이션이 완전 엉켜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잘 참고 이겨내면서 이번에 상승 사이클을 탔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때 잘 팔아주기만 하면 이제 정상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잘못하면 5년이 또 날아가요.
네. 더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하락 기간, 횡복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본전까지 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2년 빠졌다 그러면 진짜 한 5년 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흐름 잘 타서 포지션 변화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단 즐기되 하락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변동성에 대해서 준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탁금은 지금 89조 원으로, 네, 사상 최저치죠. 네, 역대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용융자 잔액이 27조 원, 역시 이것도 사상 최고치. 물론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용거래 이 잔고가 이 정도 나오는 거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신용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보고 있다가 특정 시점에서 때리기 시작할 때 상당히 피곤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매도가 딱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B2 개미들 사이에서는 반대 매매 공포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바로 증권사가 뺏어가잖아요. 여기에 노출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나올 때는 투매 형태의 주가 급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순식간의 변동성이 그냥 오늘까지는 훈훈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가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욕심이 생기겠죠. 네, 주가 올라갈 때 야씨 내가 지금 1억밖에 없지만 빚으로 한 2, 3억 더 태워버리면은 야 이게 버는 게 얼마냐 이렇게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욕심 절대로 부리지 마시고요. 그런 욕심 부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잘 운영하시고 또 운영하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잘 돌리면서 네, 이리저리 잘 끼워 맞춰 주시면 수익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자, 여러분들 욕심내서 했다가 한 방에 털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그게 정석이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쨌건 오늘도 반도체나 로봇, 자동차 이쪽에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CES가 실제로 개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확 열어줬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끌고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출발, 기분 좋은 상승을 예상해 보면서요. 네, 장을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고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